집 없는 아이. 프랑스의 어느 마을에 레미라는 아이가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어요. 레미의 아버지는 석공이에요. 레미가 갓난아기 때 파리에 돈벌이를 가서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대요. 레미의 아버지는 가끔 친구에게 부탁하여 돈을 보내거나 소식을 전했어요. 레미는 아버지의 얼굴도 모른답니다. 레미가 8살이 되던 해 11월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 저녁 때 낯선 남자가 찾아왔어요. 그 남자는 레미의 아버지가 크게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다는 슬픈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어머니와 레미는 깜짝 놀랐어요. 곧 파리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는 모아둔 돈을 보내고 가구랑 옷을 몽땅 팔았어요. 나중에는 농사 짓는 집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암소까지 팔아보내야 했어요. 마을에 사육제라는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날 저녁 때였어요. 어머니는 레미를 위해 여러 집에서 달걀과 버터를 조금씩 얻어 음식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때 쾅 하고 문을 사납게 여는 소리가 나더니 목이 삐뚤어지고 얼굴이 험상 굳은 남자가 지팡이를 짚고 절룩거리며 들어왔어요. 어머나, 당신이 돌아오셨군요. 레미의 아버지가 집에 돌아온 것이에요. 레미야, 인사드려라. 내 아버지이시다. 레미는 아버지에게 뽀뽀를 하려고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지팡이로 레미를 가로막으며 이 녀석이 아직도 있었나? 당신은 나를 속였군. 하고 어머니를 꾸짖었어요. 레미는 무척 보고 싶었던 아버지가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레미는 본래 어느 부잣집 아이였는데 나쁜 사람에 의해 거리에 버려졌던 거예요. 그때 마침 지나가던 가짜 아버지가 버려진 레미를 주워 고아원에 넘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의 부인이 우겨서 오늘까지 키워왔던 거예요. 나는 재판에도 지고 몸도 이렇게 병신이 되었어. 이제는 우리 아이도 아닌 저런 녀석을 더 먹여 키울 수 없단 말이야. 그러니 처음에 말했던 고아원에 보내버려. 레미는 잠자리에서 가짜 아버지의 무서운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아, 나는 주워다 기른 아이였구나. 레미는 가짜 아버지가 밖으로 나간 사이 어머니에게 뛰어갔어요. 엄마, 나를 고아원에 보내지 마세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매달리는 레미를 끌어안았어요. 레미야, 걱정 마라. 어떤 일이 있어도 너를 보내지 않겠어. 너는 내가 낳지 않았지만 온 정성을 들여 키운 내 아들이야. 어머니는 레미를 기르게 된 지난 일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어요. 어머니가 없던 어느 날 가짜 아버지는 떠돌이 할아버지 비탈리스에게 레미를 팔아버리고 말았어요. 비탈리스 할아버지는 어머니를 부르며 우는 레미를 달랬어요. 레미야, 나는 너를 데려가도 절대로 때리지는 않아. 재미있는 친구들과 즐거운 여행을 하며 지내자꾸나. 비탈리스 할아버지는 울며 발버둥 치는 레미를 달래어 먼 곳으로 떠났어요. 비탈리스 할아버지는 졸리라는 원숭이와 카피라는 하얀 개와 제르비노라는 검은 개와 그리고 돌체라는 잿빛털의 개를 갖고 있었어요. 모두 고개당 가족이에요. 레미는 얼마 동안 슬펐지만 어느새 친해진 개들과 인자한 비탈리스 할아버지와 함께 공연을 하였어요. 꼬마가 아주 잘한다. 구경꾼들이 레미의 하프 솜씨를 칭찬해 줄 때면 레미는 차츰 슬픔을 잊게 되었어요. 비탈리스 할아버지는 레미에게 글자도 가르쳐주고 음악도 가르쳐 주었어요. 너는 훌륭한 가수가 될 소질이 있구나. 할아버지는 레미를 칭찬해 주었어요. 비탈리스 할아버지는 원숭이와 개를 데리고 다니며 구경꾼들에게 재주를 보여주고 돈을 받는 풍각쟁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커다란 하프와 바이올린을 어깨에 메고 원숭이를 태웠어요. 3마리의 개는 레미와 함께 할아버지를 뒤따랐어요.
비탈리스 떠돌이 극단은 한 곳에서 며칠 동안 공연을 하고 나서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곤 하였어요. 이봐요, 이런 곳에서 구경판 해버리면 안 돼요. 어느 곳에서 공연을 할 때 경찰이 못하게 하였어요. 비탈리스 할아버지와 경찰은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끝내 할아버지는 경찰에게 잡혀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레미는 눈앞이 캄캄했어요. 레미는 용기를 내었어요. 할아버지가 감옥에서 나오실 때까지 우리는 힘을 합쳐 살아가자. 레미는 하프 하나를 안고 원숭이와 개들을 데리고 떠돌아다니며 공연을 했어요. 그러나 구경꾼이 없어서 모두들 굶주려 지쳤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도둑이야, 저놈 잡아라! 고함 소리를 듣고 레미는 깜짝 놀랐어요. 굶주린 검은 개가 고깃집에서 고기 한 덩이를 물고 도망쳐왔어요. 레미는 경찰에 붙잡힐까봐 도망쳤어요. 원숭이와 다른 개들도 뒤따랐어요. 한참 도망치다가 강가에 도착했어요. 모두들 피곤해서 풀숲에 쓰러져 잠들었어요. 잠을 깨보니 도둑질한 것이 부끄러워 어디에 숨었는지 검은 개만 보이지 않았어요. 레미는 마음이 아팠지만 원숭이와 검은 개들에게 기운을 낼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어요. 옳지, 하프를 켜자. 그러면 기운이 날 거야. 레미는 하프를 켜기 시작했어요. 기운을 차린 원숭이와 개들이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이야, 참 잘한다. 잘해. 강 쪽에서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강 기슭에 배 한 척이 와 닿았어요. 그 배 위에는 아름다운 아주머니와 레미보다 조금 작은 남자아이가 타고 있었어요. 남자아이는 긴 의자에 기대어 누워 있었어요. 레미는 모자를 벗고 인사했어요. 너희들 배 위로 좀 올라오지 않겠니? 우리 아서가 가까이에서 보고 싶다는구나. 레미와 원숭이와 개들은 앞을 다투어 배 위로 올라갔어요. 아름다운 아주머니의 이름은 밀리건 부인이었고 아서는 부인의 아들이었어요. 레미는 비탈리스 할아버지와 헤어져서 갈 곳이 없다는 사정을 말했어요. 우리 아서가 아파 누워서 심심한데 너희들과 같이 지내면 좋겠구나. 레미 일행은 백조라는 이름이 붙은 그 배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레미와 아서는 곧 친해졌어요. 아서의 어머니 밀리건 부인은 레미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몇 해 전에 나는 병들어 누워 있었지. 그때 내가 낳은 갓난 사내 아기를 누가 훔쳐갔단다. 정신없이 아기를 찾았지만 끝내 찾지 못했단다. 그 다음에 이 아서가 태어났어. 그런데 그 뒤로 아주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단다. 밀리건 부인은 잠시 한숨을 쉬다가 말을 이었어요. 아버지 없는 재산이어서 삼촌인 제임스가 우리 아서만 죽으면 제 것이 되니까 이 애가 죽기만 바라고 있어. 나는 우리 아서만은 꼭 건강하게 키우려고 이렇게 여행을 다니고 있단다. 백조에서의 생활은 평화롭고 행복하기만 했어요. 그렇지만 얼마 뒤에 헤어지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2달 동안 감옥에 있던 비탈리스 할아버지가 나오기 때문이었지요. 싫어, 가지마. 아서는 마구 울부짖었어요. 안녕 아서, 난 너와 있는 동안 너무나 즐거웠어. 아주머니도 안녕히 계세요. 비탈리스 극단은 파리로 향했어요. 그들은 눈길에서 오두막집을 발견하여 그곳에서 생활하게 되었어요. 할아버지와 레미는 모닥불을 지키기 위해 번갈아가며 자기로 했어요. 레미가 모닥불을 지킬 차례가 되었을 때 깜빡 잠이 들고 말았어요. 갑자기 개들이 짖는 소리에 놀라 일어나 보니 개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숲속에서 이리떼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리에게 물려간 모양이다. 비탈리스 할아버지와 레미가 개들을 찾아다니다가 돌아와 보니 원숭이도 놀라 도망쳐버리고 없었어요. 레미야, 네 탓이 아니야. 내 잘못이지. 비탈리스 할아버지는 레미를 겨울 동안 파리에 있는 아는 사람에게 맡겨두려고 찾아갔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아이들을 너무나 사납게 다루어서
곧 레미를 데리고 나왔어요. 할아버지와 레미는 돈이 없어서 추운 밤에 쉴 곳도 찾을 수 없었어요. 레미는 비틀거리는 할아버지를 부축하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두 사람은 어느 울타리 옆에 쓰러졌어요. 레미는 짚을 모아 할아버지를 덮어주고 그 곁에 누웠습니다. 다음날 레미가 눈을 떴을 때 어느 집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여기가 어디죠? 그리고 할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여긴 우리 집이란다. 할아버지는 지난밤에 돌아가셨지. 레미는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레미를 구해준 사람은 꽃장수 아저씨였어요. 꽃장수 아저씨네는 두 아들과 두 딸이 있었는데 레미를 따뜻하게 대해주었어요. 레미는 폐렴을 앓아 얼마 동안 꽃장수 아저씨네 집에서 쉬었어요. 그해 여름에 벼랑간 폭풍과 우박이 쏟아져서 꽃장수 아저씨네 온실이 부서졌어요. 레미는 다시 길을 떠나야 했어요. 레미는 파리에서 알게 된 바이올린을 잘 켜는 마티아라는 친구와 함께 음악을 연주하여 돈을 모았어요. 레미는 자기를 길러준 어머니에게 암소 한 마리를 선물로 가져갔어요. 오, 레미야. 레미는 길러준 어머니한테서 친어머니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친어머니는 다름 아닌 백조에 타고 있던 윌리건 부인이었어요. 그리고 부인의 아들 아서가 제 동생인 것도 알게 되었지요. 그들은 곧 서로 만났어요. 어머니, 레미야. 레미는 행복을 찾았어요. 그러나 불쌍한 비탈리스 할아버지를 언제나 잊지 않았답니다.